문진구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직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료로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자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후보자 본인의 법 위반과 가호에 대해서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실히 좀 임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도덕성, 책임성. 알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떤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까? 지금 조건에서는 새 정부의 중요한 고용노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님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에 음주운전, 동영상, 막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후보자께서 6월 11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 3,100건 중에 음주 관련 1,400건, 사회이사 관련 305건, 의혹 관련 사퇴, 철회 등의 사설이 약 90건입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각종 위법, 불법,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좀 전에 본인이 답변한 덕목이나 자질에 스스로 해당한다고 좀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살피지 알겠습니다. 못한 부분들로 죄송합니다. 예. 많지 음주운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자체가 이미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인데 당시 농성 중인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거짓 해명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으면 음주운전도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니까 애꿎은 학생들을 변명의 방패막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시죠. 어쨌든 학생들과의 관계가 특히 출교생들과의 관계가 제 음주운전의 변명으로 비춰지게 된 데 대해서는 깊이 알겠습니다. 유감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살인 미세에 버금가는 중범죄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의하면 공무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일 경우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두 번이면 정직 또는 해임, 세 번째는 해임 또는 파면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기준으로 최대 7년을 구금하는 등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만 있으면 도덕적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이 좀 안 됩니다. 이건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 자체가 과연 유효하냐는 문제까지 이른 것이고요.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성북구청장과는 고려대 선후배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담쟁이 포럼 일대 발기인을 함께 하셨죠. 선후배 관계인 건 맞습니다만 담쟁이 포럼에 같이 한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쟁이 포럼에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성북구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2건과 공공성 아카데미, 포럼 및 심포지용 강의 등을 수행하셨죠.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무위원으로 된 2015년 이후부터 후보자가 성북구청에서 진행하는 용역과 행사를 많이 맡으셨죠. 예. 특히 2015년에는 성북구청에서 실시한 총 8건의 연구 용역 중 후보자가 책임자로 있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전체 용역비의 46%에 해당하는 1억 3천여만 원의 가장 큰 입찰에 단독 응찰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근 1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1014건의 평균 비용 5,500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학연, 지연에 의한 전형적인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산학협력단 책임 교수라는 것은 잘못 파악을 하신 거고요. 산학협력단은 고려대학교 1,700명 전체 교수들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북구의 거기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연구 용역의 내용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죠. 2015년 마을 민주주의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의 경우 공동연구원인 서울대 김의영 교수의 논문 저서, 칼럼 등에서 총 39장의 문장을 가져왔고요. 또 다른 공동연구원인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2014년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원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도 5장 문장을 그대로 옮겨왔고,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발생한 포럼 책자에서도 총 7장을 인용 표기 없이 가져왔습니다. 엊그제 보도된 해명에 카피킬러 시스템에서 10% 미만이면 논문도 다 통과시켜야 되겠다. 몇 문장 똑같다고 군데군데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을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장관 후보자로서 해야 할 변명입니까? 이 연구 용역은 2번 유찰 후에 제가 맡게 된 거고요. 또 이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연구 결과 보고서는 사실 퍼블리시 된 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시 논문으로 가공돼서 나갈 때 표절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게 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책임자로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연구진 가운데 김우영 교수가 쓴 부분인데요. 제가 확인은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음주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음주 운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제 질의 받으실 수 있습니까? 먼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주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일어나서. 네. 대학 교수로서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우리 국민과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질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전문성, 자질, 능력, 그리고 도덕성 등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노동 적폐 청산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촛불 민심을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잘 파악하고 있는지, 또 산적해 있는 고용과 노동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이러한 정책 전문성이나 의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신상 털기식 청문회로 변질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자질 검증이란 측면에서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면 정확한 팩트하고 증거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들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 후보자의 한국 여론방송 경영 개입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얘기들은 크게 봐서 음주, 전문성, 그 다음에 이 한국 여론방송 사회이사 문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방송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가 조대엽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50%가 넘게 찬성하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반대하는 여론조사는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호전되는 것은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신상털기식의 이런 야당 의원들의 여론몰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대엽 후보자는 전문성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 뭐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계에는 전문가는 없고 기술자들만 득식을 거린다. 노동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대엽 후보자의 전문성, 기간이 짧다, 발표한 자료들이 적다, 이런 것보다는 조대엽 후보가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 사회적, 대한민국에 없는 사회적 대화, 이런 측면에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회이사 부분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십시오. 여론방송은 완전히 좌절된 겁니다. 손해 좀 보고 일찍 결별했다 하는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본인이 문자로 답변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저 누가 문자를 보낸 데 대한 답변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전 여론방송에서 근무했던 한 여직원으로부터 온. 조성은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디지털 소통본부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서로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고, 저기에도 보면은 저 사람의 전화번호가 입력조차 되지 않았던 뜸한 관계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무위원 후보 내정이 됐다 그러니까 문자가 왔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답변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조성은 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공격적 부분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런 걸 정지시키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여러 가지 좀 회신해 주라 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민의당에서 문준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뭔가 유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성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매우 안 좋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론조사가 많이 호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회이사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가 할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본인의 얘기들을 거의 듣지 않았으니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교수로서의 자질 문제까지 아까 얘기 나왔는데, 어제 교수를
68명이 노동학자들 68명이 지지 선언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고 사회이사 부분은 도대체 왜 본인의 답변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되는지 한번 답변해 저는 평생 대학에 있으면서 사익을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론방송권도 좋은 취지에서 공익적 관점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연락이 온 분의 문자가 대단히 좀 의혹을 갖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 저런 부분에서 저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부풀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청문회가 그런 해명의 자리가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주는데도 경영에 실제로 참여를 안 하셨으니 하고 본인도 인정하는 그 문자를 제가 여기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된 데 대해서는 깊이 예, 알겠습니다. 유감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은 살인 미세에 버금가는 중범죄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의하면 공무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일 경우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두 번이면 정직 또는 해임, 세 번째는 해임 또는 파면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기준으로 최대 7년을 구금하는 등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만 있으면 도덕적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이 좀 안 됩니다. 이건 자격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 자체가 과연 유효하냐는 문제까지 이른 것이고요.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성북구청장과는 고려대 문진구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직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덕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자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후보자 본인의 법 위반과 가호에 대해서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실히 좀 임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도덕성, 책임성. 알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떤 선후배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모임인 담쟁이 포럼 일대 발기인을 함께 하셨죠? 선후배 관계인 건 맞습니다만 담쟁이 포럼에 같이 한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담쟁이 포럼에 예,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성북구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2건과 공공성 아카데미, 포럼 및 심포지용 강의 등을 수행하셨죠. 네. 예.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무위원으로 된 2015년 이후부터 후보자가 성북구청에서 진행하는 용역과 행사를 많이 맡으셨죠. 예. 특히 2015년에는 성북구청에서 실시한 총 8건의 연구 용역 중 후보자가 책임자로 있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전체 용역비의 46%에 해당하는 1억 3천여만 원에 가장 큰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까? 지금 조건에서는 새 정부의 중요한 고용노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지 예,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님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에 음주운전, 동영상, 막말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후보자께서 6월 11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 3,100건 중에 음주 관련 1,400건, 사회이사 관련 305건, 의혹 관련 사퇴, 철회 등의 사설이 약 90건입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각종 위법, 불법,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좀 전에 본인이 답변한 덕목이나 자질에 스스로 해당한다고 좀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살피지 알겠습니다. 못한 부분들로 죄송합니다. 예. 만취 음주운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자체가 이미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인데 당시 농성 중인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거짓 해명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로하는 자리였으면 음주운전도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니까 애꿎은 학생들을 변명의 방패막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 좀 주시죠. 어쨌든 학생들과의 관계가 특히 출교생들과의 관계가 제 음주운전의 변명으로 비춰지